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주 주식 김스타TV입니다. 오늘 일요일 주말인데 좀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다음 주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서 조금 연말의 연휴 느낌 같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연말까지의 증시 흐름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좀 한번 미리 남겨놓고 찍어서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식시장 다음 주 이제 21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열리죠. 25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4일 동안의 흐름 중에 지금 핫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가 몇 가지 있죠. 일단 첫 번째,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출마라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발표를 했죠.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오는 게 그 국민의힘 쪽과 얘기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에 안철수 씨가 나오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아마 핫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 지금 재밌는 부분이 이 네이버 검색어 1등이 지금 안철수인데 써니전자가 연관 검색어 떠 있죠. 테마주가 써니전자가 대장주가 있죠. 그래서 알랩, 써니전자, 그리고 까뮤 ENC, 그리고 대장주는 이 셋 중에 대장주는 써니 또는 까뮤가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보고 아침 흐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써니나 까뮤가 뭐 상승을 하고, 제 생각엔 호재라고 보는데 이걸 또 뭐 좋지 않게 대권 후보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장중 주가 흐름 보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봅니다.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대형 호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당선 후에 차차기 대선에 나오면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이제 힘들겠지만 차차기 대선까지 간다고 보면 길게 보면은 굉장히 대형 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당장 내년에 있을 그 내후년에 있을 그 대선의 후보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대선에 나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할 거라고 보고 상한가를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대권 후보에서 서울시장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이 우상향할지 아니면은 조금 막 왔다 갔다 할지, 그거는 뭐 주가 흐름 지켜보면서 매수를 할지는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0% 미만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매수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10% 이상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진입하기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종가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한가를 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까뮤이엔씨, 써니전자 10% 미만에서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하지만 10% 이상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지금 그 음악병동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제 뭐 행정명령을 했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뭐 병상수의 1%를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행정명령을 했거든요. 중환자 병실 확보 행정명령하는 호재가 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 후 자택 대기 중인 사람이 서울에만 580명 있다는 엊그저께 보도였는데, 지금 자택 대기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가 부족했죠? 당연히 병실이 부족하죠. 병실이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오르죠? 당연히 월요일 날은 뭐가 오르죠? 음악병동 테마주가 오르겠죠. 호재가 여러 가지 겹쳐서 지금 뭐 병실 확보, 정부에서 중환자 병실 확보 행정명령을 했고, 자택 대기자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가 호재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1,000명 코로나 확진자 유지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실이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음악병동 테마주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음악병동 테마 대장주는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택만 사시면 됩니다. 대장주 오택이기 때문에 오택 사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가에 사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왠지 주말에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택을 사놨는데 뭐 많이 사놓진 않았고요. 한 그때 한 300만 원어치 정도 사놨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오택이 크게 급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뭐 보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택은 월요일 날 시원하게 상한가 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음악병동 테마 월요일 날 핫하게 지금 뭐 정부의 행정명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음악병실이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는 다른 테마, 코로나 테마 중에서는 음악병동 테마가 가장 핫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오택을 관심 종목 넣어 두시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시면 저가에 매수하시면 큰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고, 음악방송 테마가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택 종목 보시면 단순히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음악방송이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병상이 계속 부족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대장주였던 GH 신소재를 보시다시피 5,000원 정도 갔다가 지금 12,000원, 만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2배 올라와 있는데 뭐 지금은 대장주로 조금 안 하기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왜냐면은 그 GH 신소재 같은 경우 1년으로 보시면 원래 2, 3,000원까지 3,000원짜리였습니다. 3,000원대에 있던 게 12,000원까지 한번 간 적이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오택이 지금 1년치로 보셔도 원래 11,000원짜리였습니다. 11,000원짜리였는데 지금 2배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택이 시총도 3,000원 정도로 적당하고, 앞으로 대장주에 나서기에는 오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지금 음악병동 테마주에서는 오택이 가장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조금 있는데, 잠시만, 다른 종목들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테마주 구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음악병동 테마가 많이 안 올라서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코로나19 음악병실 음악구급차 친절하게도 이렇게 그 해주셨습니다. 네이버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잠깐 시총을 보시죠. 시총 지금 현황을 보시면 오텍이 2,900원, MVH 코리아가 1,200원, GH 신소재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고, 원방테크, 우정바이오, 신성이엔즈, 코로봉, SY는 별 영향가가 없고, SY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주 인수권하고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서 이 종목은 안 올라갈 겁니다. 항상 떨어질 거고,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종목 두 개입니다. 오텍과 MVH 코리아인데, MVH 코리아도 최근에 급등을 별로 안 했네요. 생각보다는. MVH 코리아도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지금 뭐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음악병동 테마 중에서는 오텍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MVH 코리아, 오텍, 그리고 MVH 코리아. 왜냐면 MVH 코리아 시총이 낮습니다. 좀 더. 오텍이 반이죠. 1,200억이고 최근에 크게 오른 이력이 없다. 별로 안 올랐습니다. 원래 한 3,000원짜리가 4,000원 돼 있으니까 MVH 코리아도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뭐 대장주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텍이 무조건 대장주라고 보는데, 좀 MVH 코리아도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모노 테마주로는 이 두 가지 종목 관심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좀 재밌는 이슈인데, 사실 지금 뭐 주식시장이 코스피 최고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보시면 보시겠지만 원래 한 2,000원 선에 있던 게 2,000, 2, 300 정도 있던 게 코로나가 터지고
1400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1400까지 급락을 했는데 계속 우상향 중이죠. 최근 들어서 지금 최고가에 계속 맞물려 있는데 계속 우상향 중이고, 지금도 심지어 최고가 부근에서, 사실 최근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이동선은 별로 움직임이 지금 없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인 게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시죠? 조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비이상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차트를 지금까지 흐름을 보여주다가 연말 들어서 약간 뭐랄까요? 약간 싸한 느낌 안 드시나요? 너무 전고점에 올라와 있는 느낌.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최고점을 찍은 뒤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상방을 쏘든지 하방을 쏘든지 나와야 될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지금 그 지금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인버스 사신 분들께서 큰 수익률이 손실이 나고 있다. 마이너스 뭐 30%, 40%, 50%까지 나고 있다. 근데 그 흐름이 왜 그러냐면, 이게 1년간 보시듯이 3년으로 보죠. 이게 정상적으로 한 7, 8천 원 정도는 해주던 종목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최고점 12,000원을 찍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빠지기만 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815원이 뭐 최저가를 찍고, 지금 2,860원도 최저가 부분이죠. 지금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인버스가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과연 언제까지 신저가를 기록해 줄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버스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연말 부분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최고점에서 유지 중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안 떨어지고 절대 조정이 없었어요. 최근에 코스피 절대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에 때문에 인버스는 거의 뭐 무한 하방을 보여줬죠. 12,000원짜리가 2,815원까지 될 정도까지 무한 하방하는 모습,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코스피가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1개월 사이에 외국인과 뭐 금토는 별로였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개미들만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 뭐 신문에서 많이 말하는 동학 개미 운동에 따라서 개미들이 사고 있는데, 뭐 일주일을 보셔도 그렇고 1개월을 보셔도 그렇고 계속 개미만 사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개미만 살까요? 계속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개미가 던지는 순간 시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개미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코스피 차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개미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돈이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유입이 됐는데 과연 이게 영원할까요? 지금 그 삼성전자 보시죠. 뭐 대표주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56,000원짜리가 74,500원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6,000원에서 지금 7만 얼마죠? 73,000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드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올라와 있어요. 이거 73,000원 허구예요. 너무 비이상적으로 대미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이 돼서 증시를 너무 끌어올렸는데, 이거 너무 비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곧 인버스의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코스피 폭락장이 올 것이고, 전 세계 시장에 폭락이 예고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첫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백신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변종이 돼가지고 2차 파동 나오고 있거든요. 19일부터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기존 백신 효과도 미지수다 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나오고 있다.
변종을 발견했다. 코브2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확산에 런던 및 주변 긴급 봉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완화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슬슬.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변종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변이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백신 나와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인버스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된다, 백신이 나오면 끝날 것이다, 종식될 거다, 약간 이런 의식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장이 올 거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12월 14일에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되었고, 이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바이든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미 대선 이슈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이제 그 일정이 남았는데, 1월 6일 날 상하원에서 선거인단 투표 승인을 하면 최종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자, 보시죠. 1월 6일이라고 치시면 1월 6일에 지금 이거 나오시죠?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다. 선거인단 투표가에서는 12월 14일 하고 승리를 했는데, 한 가지 남은 일정은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최종 승인되면 1월 20일 대통령이 취임한다 나와 있죠.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이 대선 결과 최종 승인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미 대선 관련된 부정선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언론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튜브에 2시간 관련된 부정선거 증거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공식 채널 가시면은 유튜브 동안 2시간 동안 그 미 백악관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 대선 관련된 부정선거 이슈가 있고, 이 부정선거 이슈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월 6일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지금 선거인단 투표 승인돼서 최종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1월 6일 전 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이 될 거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생각합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해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군대 동원해서 아마 경합주 재투표를 들어갈 겁니다. 경합주에서 다시 재선거죠. 대투표가 아니라 재선거. 경합주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합주에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나리오가 한다면 재선거 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신임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뭐 쉽지 않은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뭐 그 계엄령이 검색어에 나오죠. 트럼프 계엄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계엄령 선포할까요?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계엄령 선포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발동 임박했다, 뭐 계엄령이 공식 발동, 여기 기사에 나와 있네요. 행정명령 발동 임박, 곳곳에 정황 포착. 미국 7개 주에 대한 부분 계엄령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17일 18일 넘어가는 목요일 0시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행정명령인지 계엄령인지 명확한 구분은 없다. 보시다시피 행정명령이나 계엄령이 떨어져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서 군사작전이 펼쳐지며 복잡한 사법 절차 없이 국익을 제외하는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미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DNI가 발표하기로 예정되었던 그 외세 개입 보고서 이 대선에서 과연 외세 개입이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원래 12월 18일까지인가 발표를 하는 게 원래 일정이었는데 지금 이 발표가 1월로 잠깐 미뤄진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죠. 트럼프는 이와는 별도로 피터 네베로 측으로 작성한 36자리 보고서를 받아놓고 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한 외국 세력의 몇 명과 선거에 개입한 방식, 증거 등이 세세하고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18일 오후 3시에는 미 국방부 장관과 공식 미팅을 가졌다. 계엄령의 공식적인 선포 이전에 불구하고 비상시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파리 공수여단이 이미 3주째 조용히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활동됐다. 행정명령 계엄령이 발동되면 트럼프가 창설한 군대인 우주군도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금 국방부와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18일 오전 바이든 측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산했으며 사전 통보 없이 바이든 팀과의 브리핑을 취소했다. 지금 싸하지 않습니까? 크리스 빌러 국방장관은 전 국방부 직원에게 바이든 팀과의 브리핑을 물론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피터 네로 리리스드 36자리 레포트를 미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레포트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윙 투 빅토리로 하기 위해서 이 레포트가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 great report by Peter, impossible to have lost, big protest, DC.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서 큰 집회가 일어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지금 미 국방부와 트럼프 쪽에서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폭락이 오겠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다시 재선거를 하고 한다면 중국과 어떻게 되겠죠? 지금 계엄령 선포가 왜 문제냐면 계엄령 선포하면 가장 크게 될 문제가 이 계엄령 선포 이유는 중국의 미 대선 개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개표기, 도미니안 개표기죠. 도미니안 개표기의 오류율이 60%인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다고 지금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고, 지금 기사만 찾아보셔도 도미니안 오류라고 치시면 도미니안 개표기의 오류 여기 나와 있죠. 도미니안 포렌식 결과 발표를 했는데 오류율이 68%다. 그리고 이 도미니안이라는 회사는 중국 공산당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율 조작을 위해 탄생한 이런 기사도 있죠. 나중에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미 대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언제 그럼 계엄령 발동할 거냐? 당장 발동할 것 같지 않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당일날 계엄령 선포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 세계 증시 폭락장 올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제 인버스 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버스의 미래 자체가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2차 팬데믹이 올 거고 증시가 폭락장이 올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3단계 다음 주에 아마 시작할 겁니다. 3단계 시작할 겁니다. 3단계 시작하면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영업 활동을 못하고 돈을 못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금 오늘 영상이 좀 긴데 3단계 이후에 한번 시나리오 말씀드려볼게요. 코로나 3단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밖에 못 나가기도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영업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매출이 없죠. 매출이 제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여기에 있어서 3차 팬데믹이 온다.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못하는데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들은 모두 어떻게 될 수 있냐? 결국에는 파산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파산이 시작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좀 재밌는 상황은 건물주도 돈을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를 못 내겠죠. 그러면 건물주들도 재정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간물주라고 불렸고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 타격이 온다는 소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도시의 모든 상권들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되냐면 도시의 모든 건물이 공실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영업을 아무도 못 하는데 괜히 영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공실이 되면 임대료를 사라지게 되죠. 그럼 건물주들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건물이 공실이 된다는 시나리오까지 가면 도시 마비가 옵니다. 그럼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3단계가 물론 뭐 지금 1000명이 계속 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빨리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고 매출이 없는데 당연히 폐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팬데믹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버스의 미래에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시 폭락장을 올 겁니다. 국내에선 3단계가 시작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도 돈을 못 버는 세상이 올 거고 대한민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도시의 모든 건물이 공실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대료라는 개념이 거의 무의미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면 증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증시가 무너지는 시점은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발점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길게 설명드렸지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부터 지금 약간 뭐랄까요? 도깨비들이 만들어 놓은 한 달 동안의 이 미친 듯한 상승의 코스피 최고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면 지금까지 3월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한 번 무너지고 2차 팬데믹 경제가 망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3단계가 시행되고 미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거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수준으로 인버스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전후로 계엄령 선포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인버스를 매수를 해둘 생각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미들이 계속 매수하고 증시가 고점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제가 이 차트를 아무리 보고 분석을 하려 해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아무리 동학개미들이 나선다고 해도 지금까지 동학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리가 아마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2800선은 안 나오고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제일 연말이기도 하고 핫할 거거든요. 3단계도 시행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런 세 가지 종목이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을 할 건데 고가에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15% 20%에는 절대 사시면 위험하고 10% 미만에서 매수하시는 게 유효하다. 음압병동 테마는 지금 정부에서 중환자 병실 확보 행정명령도 했고 자택대기자가 엄청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압병동 테마는 정부에서 중환자 병실 확보 행정명령 나왔고 자택대기자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1,000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급등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한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택을 보유 중이고 계속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급등할 때까지 좀 단타 안 치고 좀 가져갈 생각이고 MVH 코리아도 시총이 낮고 음악병동 테마주 중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급등하거나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들었지만 뭐 삼성전자의 지금 73,000원 과연 적정한가? 정상적이지 않죠. 너무나 많이 오른 비이상적으로 오른 이 코스피 차트 무너질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 다음 주에 이제 시점 봐서 매수할 건데 많이 매수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비중 많이 둘 거고 앞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3단계가 시행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하기 시작하고 건물주들도 재정적인 타격이 오는 그리고
대한민국 도시의 모든 건물이 공실로 변하면서 팬데믹이 공포가 더 확산되는, 그러면서 도시가 마비되고 증시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를 움직여서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축출을 할 생각이고, 곧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미 대선을 한번 다시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당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하면 좀 뭔가 그런 게 없지 않을까. 23일, 4일, 5일 정도 계엄령 선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2일 정도에 저는 이제 인버스 매수를 미리 해놓을 생각이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나리오긴 한데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요 인버스 사셔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수익률, 제가 봤을 땐 인버스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한 20-30%는 기본적으로 지금 손실을 찍혀오고 계실 텐데, 2,800원 지금 이 시점이 최저점이 아닐까, 앞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사실 이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인버스가 최저점이거든요. 최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나도 많이 나야 2-3%입니다. 그렇죠?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야 2-3%인데 만약에 제대로 먹으면 몇 프로냐? 20-30% 그냥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버스가 재밌을 거라고 보고 인버스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런 자신만의 주식 투자, 주식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투기가 아닌, 제가 항상 투자할 때 말씀드린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본인만의 어떤 시나리오와 신념과 어떤 생각들이 반영이 되고, 그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흘러줄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마 좀 이상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시나리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장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